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신규 확진자가 384명이 나왔습니다. 일단 주말에 검사 수가 좀 감소하면서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내용적으로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선 검사 건수를 보게 되면요. 평소가 한 4만 5천 건 정도, 평일이 4만 5천 건 정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토, 일요일 날에 다 2만 건 정도를 검사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된 상황에서는 검사 건수가 2만 700여 건 정도 되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38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 토요일 날 검사 건수가 4만 3천여 명 될 때 이때는 가장 최근으로서는 가장 많은 50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지표들, 그러니까 양성률이라든지 또 일상생활 곳곳에서의 확진자가 나오는 것, 또 수도권이 다시 전체 비중이 70%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여전히 안 좋고 있고 또 방향이 안 좋은 쪽으로 좀 더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내용이 여전히 나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의 확진자도 점점 늘어나는 걸로 볼 수 있겠군요. 자, 비수도권 지역도 산발적 감염이 계속 나오면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수도권 4개 권역의 감염 유형을 분석을 해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충청권, 경북권, 호남권, 경남권으로 4개 권역을 나눠가지고요. 이 4개 권역별로 집단 감염의 양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약간 권역별로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제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육가공업, 제조업 같은 사업장 중심으로 유행을 했었고요.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교회나 콜센터 같은 고위험 시설 집단 감염이 있었고, 경북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인 가족 모임을 통해서 지역사회 전파가 도드라졌습니다. 경남권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 소개해 드렸듯이 목욕탕이나 골프장 같은 다중이용 시설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이렇게 권역별로 이 집단 감염이라든가 확진자 발생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방역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놓칠 수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호남권에서 교회 콜센터 같은 고위험 시설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고위험 시설 집단 감염은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경남권의 목욕탕, 골프장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호남권이나 경북권, 충청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특정 유형의 집단 감염이 나타난다고 해서 거기에만 주력을 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집단 감염이나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본 다음에 다른 권역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가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전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그 지역에서의 분석 결과가 그렇다고 하는 거지, 그 지역에서 이런 데만 일어날 거다, 다른 데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단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조치로서 저희들이 제안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에, 그러니까 협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에 이런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등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비수도권의 유형을 분석해봤지만 사실 이게 또 수도권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어쨌든 이런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 정도로 요약을 하고요. 현안 몇 가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집단 감염, 강화도에 있는 폐교에서 합숙을 하면서 방문 판매 업체에 종사한 종사자들이 무더기로 또 확진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건 좀 굉장히 답답한 일인데요. 이제 방판업체 같은 경우에는 유행 초기부터, 그러니까 작년에도 계속해서 집단 감염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방역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업종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문 판매업체 종사자들이 합숙과 비슷한 이 집단 그 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58명이나 되는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을 한 것인데요. 이건 좀 강력하게 예. 제재를 가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은 다른 곳에서 굉장히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여러 가지
그 업장이라든가 아니면 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하시는 분들을 좀 힘 빠지게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방역당국이 좀 강력하게 엄벌을 해서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보면은 아까 설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검사량은 줄었는데 500명을 육박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앞서서 서유선 기자 브리핑에서도 짚어줬지만 오늘부터 방역 수칙이 한층 더 강화가 되거든요. 지금 상황 잡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꼭 확산 방지를 막을 수 있다라기보다도 일단 가용한 수단은 다 동원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하게 되면은 다소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제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하나는 마스크 착용을 좀 더 엄격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의 상황과 관계없이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시설들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섭취를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잠시라도 이제 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을 상시화하는 조치를 좀 더 엄격히 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점 관리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무도장, 또 일반 관리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목욕장, 영화관, 공연장, 그 다음에 여러 독서실, 스터디 카페, 또 종교 시설, 미술관, 박물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거기서 일부 음식이라든지 음료수를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일체 마스크 착용을 등한히 할 수 없도록 언제나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다가 예전 같은 데는 여러 명이 단체로 들어갈 때는 누구 외 한 명 이렇게 명부를 작성해도 되는데 일체 그렇게 못하고 개별 모든 사람들이 다 명부를 작성해야 되도록 하는 등 이렇게 좀 더 강화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진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소 느슨하게 관리했던 것들을 좀 더 조여서 좀 더 확산을 막겠다 이런 게 정부의 의지로 읽히는데 효과가 어떨까 하는 것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선제적으로 잘하는 조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벗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특히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대단히 중요하고 요즘에 여러분들 식당이라든지 카페 그 이외에 여러 곳을 가보시면은 상당히 긴장이 많이 이완이 되어서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특히 취식하는 장소에 많이 모이면서 마스크 착용을 굉장히 등한히 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당국이 상당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얘기 여쭤보죠. 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재보궐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잖아요. 방역당국이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조금 자유롭게 풀어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방역 차원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선거가 사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방역에 예외 사항을 둔 것인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총선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 준해 가지고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도 지난 선거를 해본 것과 연장선상에서 수도권 서울 시민들이나 부산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방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를 준수할 것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선거 활동 때문에 이 방역 상황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세하는 과정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은 방역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그럼 우리가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난 총선 때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같은 조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에 폭발적으로 확진 환자가 증가하는 양상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리고 유세는 대부분 다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유행 상황을 보면은 실외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사례는 전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뭐라 하는 건 괜한 꼬투리 잡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의 벚꽃이 관측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올해 개화를 했습니다. 서둘러 찾아온 벚꽃이지만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마음 놓고 감상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죠.
서울 시민들이 즐겨 찾는 벚꽃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송파구 석촌호수 올해도 문을 닫는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벚꽃 구경 못하는 건가 아쉬워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님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벚꽃 시즌 석촌호수 폐쇄 조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석촌호수 벚꽃 축제는 전면적으로 취소가 되는 건가요? 예, 올해도 석촌호수 벚꽃 축제는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4월 1일부터 11일까지 호수 출입을 통제합니다. 시민분들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내린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석촌호수를 이용해서 출근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른 시간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오전 5시부터 9시까지는 일부 진입로를 개방합니다. 석촌호수 일시 통제로 벚꽃 구경을 하지 못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색다른 봄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온라인 벚꽃 산책입니다. 4월 2일부터 유튜브 송파 TV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 TBS 교통방송 TV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온라인으로 저도 좀 봐야겠는데요. 석촌호수 말고도 송파구에서 벚꽃을 즐길 만한 장소 있으면 추천을 좀 해주시죠. 예, 송파구에는 21km에 이르는 송파 둘레길이라는 멋진 수변길이 있습니다. 이곳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요즘 그곳에서도 벚꽃을 즐길 수 있는 명소들이 많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도 준비했는데요. 우선 송파구가 올해 처음 선정한 송파 둘레길 벚꽃 8경을 비롯해서 성내천에서는 송파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벚꽃 전시가 열립니다. 아울러 또 오금동 물놀이장에서는 벚꽃 소원나무와 또 시민 참여형 공공예술 프로젝트도 진행을 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안전하게 송파의 벚꽃을 즐기시고 또 좋은 추억도 많이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백신 얘기해보죠.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송파구는 송파 체육문화회관에서 접종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계신가요? 예, 비상 상황 대비와 또 이상 반응에 대한 신속한 대처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백신 관리가 중요한데요. 혹시 모를 정전 사태에 대비해서 무정전 전원 장치를 구비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상 반응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서와 경찰서, 군, 그리고 또 인근 대형 병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예,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향후에 송파구의 계획은 어떤 건가요? 예, 3분기에는 송파구 일반 주민분들로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주민분들의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서 7월에 송파 구민회관에 제2호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송파 체육문화회관과 송파 구민회관 그 두 곳에서 이루어지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연말까지는 구민의 70% 이상인 약 47만 명이 백신을 맞고 또 집단 면역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국민분들께서 안심하고 접종하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수 서울 송파구청장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저도 오늘 개나리색 옷을 좀 입고 나와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벚꽃을 실물로 보면 참 예쁜데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거는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벚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길을 걷다 보면은 일상 주변에서도 막 그렇게 벚꽃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아니지만은 벚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이렇게 벚꽃을 보면서 마음을 달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이른 아침이라든가 산책하는 길에 벚꽃 구경으로 유명한 장소를 갔다 하면 거리두기 지키면서 하면 큰 문제는 없겠죠. 마스크 잘 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개방된 곳이면은 방문하셔도 되는데요. 요즘에는 아마 지자체라든지 아니면은 많이 모이시는 그런 곳은 개방을 안 해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개방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다음에 거리두기를 지키시고 그렇게 하면은 꼭 구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덧붙이면 그러니까 벚꽃놀이 자체가 방역에 그렇게 심각한 위험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벚꽃놀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필연적으로 이동량이나 접촉량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벚꽃놀이를 가면은 벚꽃놀이만 갑니까? 뭐 식사라도 하게 네, 되고, 식사를 하고 뭐 술이라도 한잔 하게 되고 예. 뭐 커피라도 한잔 마시게 되는 일이 이제 필연적으로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방역에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벚꽃놀이 같은 것을 이제 좀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관련해서 백신 주사기와 관련된 논란 몇 가지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쥐어짜는 주사기죠. 최소 잔여형 주사기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명당 접종 인원이 최대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이 주사기 덕분에 남은 이 1인분의 백신을 누가 먼저 맞느냐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참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예. 일단 방역당국에서 아주 명확한 지침을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의료기관마다 그리고 또 기관마다 이렇게 예비 명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는 분들의 명단이 있고 혹시 잔여 백신 물량이 남는 경우에 혹은 먼저 백신을 맞기로 하신 분이 몸 상태가 안 좋거나 등등해서 그날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 예비 명단에 계시는 분들을 먼저 당겨가지고 백신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모든 병원 같은 의료기관마다 그 예비 명단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남는 백신이 있으면 그 예비 명단 순서대로 호출을 해가지고 접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은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다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화이자 백신은 문제 없는 백신이라고 하는 이 언론의 이 홍보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누구는 왜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누구는 왜 화이자 맞느냐 이런 소리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사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습니다만은 보호 효과 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백신을 먼저 맞느냐가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기관이 만들어 놓은 예비 명단에 따라서 그냥 순차적으로 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 기사로 아침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최소 잔여형 이 주사기를 공급을 해줄 테니까 백신의 물량을 좀 달라.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백신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물량만큼 이제 들여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2분기까지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해야 될 대상이 이제 1,200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정부가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 약 80만 명 분량 정도 되고 한 300여만 명의 분량이 아직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지금 이제 이 보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에다가 최소 잔량 주사기를 제공할 테니까 미국 측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우리에게 백신 물량을 공급해달라. 지금 이런 얘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짚어볼 것은 뭐냐면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저희들이 한번 다뤄드렸는데 백신 수급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원래는 취임 100일 때에 국민 1억 명에게 접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태도를 바꿔서 취임 1년이라고 하면은 4월 30일이 취임 100일입니다. 예. 취임 100일, 죄송합니다. 취임 100일이면 돌아오는 4월 30일인데 이때 4월 30일까지 원래 얘기했던 1억 명이 아니라 2억 명에게까지 접종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백신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이 지금 자국 내에서 생산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백신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미국 내에서의 접종을 먼저 완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분기까지 1200만 명에게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백신 물량이 부족한데 이 백신 물량을 미국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공급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가 주사기를 제공할 테니까 백신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다고 해서 백신이 공급될지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우리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굉장히 좋고 우리 안동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요청하는 백신 종류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국내에서 생산이 되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두고 협상을 하는 것도 다른 한 경로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예. 제가 이 대목에서 그 한 가지 이제 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좀 목소리 높여가지고 2분기에 우리나라에 확정되어 있는 백신 물량이 아스트라제네카 350만 명분,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50만 명분, 그리고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 그리고 이제 얀센 백신 같은 경우가 굉장히 불확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2분기 백신 공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전 세계적인 백신 전쟁 중에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50만 명분은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안동 공장에서 생산한 물량을 아스트라제네카와 협의해서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확보한 물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은 2분기 내에 들어올 것이라고 지금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설 교수님께서 얘기한 국제적인 백신 전쟁의 와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조차도 좀 불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의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될 텐데요. 실제로 정부 안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50만 명분을 2분기에 확보를 하면은 그게 900회 분입니다. 900만 회 분입니다. 2번 맞을 분량이요? 네, 2번 맞을 분량 900만 회 분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이 가능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900만 회 분을 900만 명에게 그 2분기에 접종을 다 하는 거예요. 빨리 그냥 끌어다가 많이. 접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 900만 명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2차 접종은 어떻게 하느냐? 아스트라제네카는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의 간격이 10주에서 12주 정도로 넓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두세 달 정도의 예. 이 시간을 우리가 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두세 달 동안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2분기에 900만 명 1차 접종하신 분들에게 3분기에 2차 접종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그런 방안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 그러면은 나중에 나머지 한 300만 명분, 400만 명분은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이 고스란히 들어오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50만 명분이라도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확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물량을 나머지 분들에게 맞추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옵션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게 노바백스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네. 아직 전 세계 어디서도 지금 승인이 나지 않은 백신인데 지금 영국 등에서 진행된 3상 임상시험 결과 아주 좋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지금 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4월 달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큰데 아주 좋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토대로 4월, 5월 중에 노바백스 승인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노바백스 백신도 지금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지금 창고에 물량이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노바백스도요? 예, 노바백스 그리고 노바백스는 또 기술 이전 계약까지 맺었기 때문에 노바백스가 오케이를 하면은 이 안동 공장에서 생산한 물량을 국내에서 어느 정도 그 물량껏 유통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이후에는 그러니까 6월 달부터는 이 노바백스라는 옵션이 새롭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상반기에 주력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노바백스 백신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은 지금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얀센 백신을 락인시켜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일정대로 접종을 할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가능성들을 좀 염두에 두고서
좀 백신과 관련된 접종 계획을 잘 좀 짜야 되지 않나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저는 이제 방역 당국이나 접종 당국이 우리 TBS 방송을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강 기자가 지적하신 것처럼 이 대목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백신 수급은 미국이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과단성 있는 결단을 내리면서 오히려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이 백신 수급이 어려운 방향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안동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획이 있는 안동 공장을 옆으로 제쳐두고 백신을 굳이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제1순위에서 우리 손에 쥐어진 게 뭔가 이것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안동 공장이 있고 안동 공장에는 방금 강 기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 이후에는 노바백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전 세계의 백신 수급과 관련한 가장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에서의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전략, 그런 어떤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안동 공장을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주목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저희에게는 안동 공장이 있다. 그렇다면 제가 이것까지 질문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일단 450만 명분 2회분에 해당하는 것을 다 끌어와서 900만 명에게 1차로 다 마치자라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확보되는 두세 달 동안 안동 공장에서 이 백신을 만드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상당한 국력,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의 상당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분량을 가져와서 1회만 접종하고 또 시간을 맞춰서 2회 접종해야 되는 것은 놔둬야 되지만 강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900만 명이면 900만 명을 일시에 접종을 하고 그러면 만일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우리에게 다시 그 물량을 안 주면 어떡할 건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우리의 역량 또 안동 공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정부 컨트롤 하에 안동 공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수급은 우리 정부와 아스트라제네카 사이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인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당국이 적절한 조치 내지 적절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도 우리 공장에서 백신을 만들어서 국외로 반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 공장이 국내에 있다고 하는 점,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 점, 또 전 세계적으로 백신의 수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 또 우리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도 그렇게 반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는 점, 이런 총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강 기자께서 900만 명에게 접종을 하고 10주에서 12주 기간을 보면서 다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추가 물량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접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도 상당히 깊이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장에서 충분히 생산량을 채울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건 어때요? 인도 같은 경우가 자국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를 반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서로 백신 이기주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도 우리나라 안동 공장에서 생산해서 우리나라로만 이게 유통이 되게끔 한다면 또 대내외적으로 봤을 때 너무 백신 이기주의 아니냐라는 비판에 또 직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이 이제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현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장과 인도 같은 경우에 그 공장과 아스트라제네카 사이에 아마 계약을 맺었겠지만 정부가 행정 조치 내지 법적 조치로 일종의 압류 상태로 해서 자국 내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배포하는 그전 이제 무력 행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국제사회에서 바람직스러운 현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는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강제적인 조치를 동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방식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기업 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계약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은데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측에도 우리 안동 공장이 매우 필요하고 향후에도 상당한 협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을 정부가 개입한다고 할 때도 충분히 대화로서 풀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인 무력 동원이나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측에도 충분히 양해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에게는 안동 공장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끝으로 남겨드리면서 오늘 못 나눈 치료제와 백신 휴가 얘기는 내일 나누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